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조금 신청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신청 관리 흐름도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진행합니다. 광역사업부서에서는 광역에서 만든 보조사업을 선택해서 기초로 송신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초에서는 보조금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 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이 마감일을 설정해야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광역사업을 조회해서 기초자치단체 사업과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신청한 내역을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 내용 조정 후 승인하시고 다시 광역자치단체로 송신합니다. 그리고 나면 광역에서는 기초에서 받은 보조금 신청 내용 조정 후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광역에서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리 메뉴로 접속 후 조회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여기에서 보조사업 유형 구분을 자체 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사업 목록에서 송신할 사업을 선택하여 우측 하단의 송신 버튼을 클릭합니다.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수신 대상을 선택하는 팝업창이 보이고, 여기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 후 선택된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송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팝업창이 보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광역사업이 선택하신 기초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총괄 담당자께서 보조금 신청 마감일 관리에서 보조사업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선택하시고 조회합니다. 그리고 마감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감 일자란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마감 일자를 등록해 주셔야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신청 작업이 가능하니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감 일자는 일괄로 적용하거나 혹은 필요시에 수정을 하시면 되고, 다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광역 시도비 보조사업 조회 화면으로 접속하여 광역 보조사업을 입력 후 조회하면 광역에서 전송한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사업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 속성, 보조사업 속성, 수혜자 속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보조금 신청 관리 메뉴에서 보조사업 구분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아직은 보조금 신청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목록에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롭게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우측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조금 신청 대상 조회 팝업창이 보이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광역에서 보낸 시도비 보조사업이 확인됩니다. 이 사업을 더블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사업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보조사업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과에서 보조금 신청한 사업을 선택하시고, 만약 사업이 없는 경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임시로 만든 보조사업명과 회계명을 입력하시고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에 보조금 신청할 재원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때 미승인 상태의 목록만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개요, 투자 계획, 집행 실적 탭을 선택하셔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한 재원 정보는 다시 보조금 총괄 담당자께서 보조금 신청 조정 관리로 접속하셔서 보조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하시고, 광역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신청하려는 지방 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사업부서에서 재원 입력했던 신청 목록이 확인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승인 여부를 조정 중으로 변경 후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 모든 금액을 확인하고 조정하셨으면 승인 여부를 승인으로 변경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메뉴에서 시도비 보조금 선택 후 승인 여부를 승인, 전송 여부를 미전송으로 설정하시고 조회해서 승인할 자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에서 만든 사업 내역이 광역으로 송신됩니다.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총괄 담당자께서 보조금 신청 조정 관리로 접속하여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기초에서 전송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필요에 따라 내용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승인 여부를 조정 중으로 변경하시고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다 하셨으면 승인 여부를 승인으로 변경 후 저장해 주시면 광역 기초 간의 보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보조금 신청 관리였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보관리 사업 등록 메뉴이고 이유저 플러스 화면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사업을 보시려면 먼저 사업 구조화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구조화 목록이 보입니다. 사업 구조화는 가장 큰 단위인 정책 사업부터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관리 사업 순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사업은 관리 사업인데요. 관리 사업은 기본 관리 사업과 사용자 등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모든 세부 사업 하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관리 사업이 동일한 명칭과 속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기본 관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 관리 사업 외에 신규로 관리 사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이 관리 사업들의 보조금 속성 값을 설정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기본 관리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속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기본 관리 사업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하시거나 신규로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세부 사업을 선택하고 관리 사업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리 사업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기본 정보 탭이 확인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하단의 담당자 탭에서 권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시려면 행추가 버튼을 클릭 후 정의나 부권한을 설정 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조사업 담당자의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했거나 예산 재배정,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경우 관리사업 담당에서 부권한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업 선정, 교부, 사업 변경 관리, 정상 관리 등이 가능하고 정 권한을 부여받는 담당자는 총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관리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관리 사업의 기본 정보 탭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오른쪽의 보조사업 여부 항목입니다. 보조사업 여부 항목을 예로 설정한 사업이 보조금 시스템의 보조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로 설정하는 순간 보조금 속성 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재정관리 속성 탭에는 계획 주체와 의무재량 구분 등을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속성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 여부나 재난 안전 대상 여부를 입력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보조금 속성 탭에는 보조사업 구분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당 화면에서 수기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기본 정보 탭에서 자체 재원인지 보조 재원인지 직접인지 보조인지 선택에 따라 보조 사업 구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업 유형과 공모 여부, 중복 수급 검토 제외 등 필수 사항들도 알맞게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혜자 속성 탭입니다. 이 탭은 보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유형의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인데요. 후에 맞춤형 정보 제공과 통계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 사업의 설정화 정보가 어떻게 보조 사업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기본정보 탭의 보조사업 여부는 모두 예로 설정하고 자체재원과 직접을 선택하시면 광역의 자체재원으로 직접 민간에게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공공지원 사업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설정에 지원을 선택하시면 광역이 기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자체가 아닌 보조 재원을 선택하시면 직접인지 지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광역이 중앙에게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설정되어 모두 국고 보조 사업으로 만들어진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조 사업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여부에는 모두 예로 설정 후 자체 재원을 선택하면 기초 자체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공공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 재원을 선택 후 재정관리 속성에 따라 국가계획이면 국고 보조사업, 지방계획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사업의 어떠한 속성값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조사업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사업을 잘 확인하시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보관리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예산 편성입니다. 정보관리 사업 부분에서 사업 구조화를 시키고 보조사업을 만들었다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업무는 이호조 플러스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호조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 항목에서 세출요구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확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세출요구 목록이 조회되고 여기에서 세부 사업을 더블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세출 예산 요구 목록에서 관리 사업을 각 산출 근거에 맞게 매핑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세부 사업에는 기본 관리 사업이 자동으로 매핑되어 있지만 다른 관리 사업으로 매핑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세출 예산 요구하려는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 사업으로 사용될 관리 사업이라면 관리 사업에 부여했던 보조 속성에 맞는 통계목으로 매핑을 하셔야 하며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추후에 확정 통보가 가능해지고 보조금 결산 자료 생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알맞게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필요한 정보관리 사업이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관리 사업을 새롭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핑을 진행하셨다면 재원별 편성액을 확인 및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보조금 통보 관리입니다. 기초에서 보조금 신청한 내역과 예산을 광역에서 검토하여 배분 통보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보 관리는 사전 통보와 확정 통보, 그리고 2월 통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세 가지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확정 통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확정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기초 교부 및 결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흐름도를 보시면 광역 보조사업 담당자가 확정 통보하실 때 기초로 배분해 주시면 기초 보조사업 담당자는 기초 보조사업을 매핑하시고 재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역에서 하는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통보 관리 화면으로 접속해서 오른쪽 보조사업 구분을 시도비 보조금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대상 사업이 조회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광역 보조사업은 관리사업의 보조사업 여부가 예로 되어 있고 통계목이 기초지원 통계목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선택 후 상세 내역에서 배분을 받을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하고 확정 통보 금액을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에서 보조금 통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에서는 마찬가지로 확정 통보 관리 화면으로 접속하여 보조사업 구분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고 조회 후
해당 광역 사업을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에서 나오는 사업에서 시도비 보조 사업과 매핑할 자치단체 사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업의 재원별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재원별 비율 합계가 100%가 되지 않으면 이를 수기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원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통보인데요. 2월은 중앙이나 광역에서 내려온 2월 사업의 확정 통보를 등록할 때 진행되는 업무로 2월 통보도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흐름도만 보겠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로 광역에서 기초 배분을 해주시면 기초에서 매핑 후 재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정 통보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보조금 통보 관리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